이번 시간은 고객 마음 알기의 시작, 인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는 학문인데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걸문, 그리고 배울 학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을 한번 연구한 학문이다. 이것을 인문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모든 학문적인 영역인데요. 이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란 측면하고 그 반대편에 세상의 본질, 그리고 상하로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종교와 문화, 철학 이 분야는 정성적이며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체의학, 의학, 그리고 역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량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과학 철학이라든지 과학은 그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다뤘다 보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한 학문은 어떻게 보면 종교, 문화, 철학, 역사, 의학, 대체의학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학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목적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내부적인 욕구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 돌출되어 보이십니까? 예. 오른쪽이 돌출되어 보인다고 말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비춘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던 그런 생각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본능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내 본능은 무엇인가? 결국은 인간의 욕구,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인간의 욕구, 방향을 우리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본다. 인간은 뇌로 세상을 보는데요. 그 생각의 렌즈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결국은 인간의 본능, 욕구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인간의 어떤 욕구적인 관점에서 본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애플 아이폰을 만든 이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결국은 내가 생산자이기 전에 소비자로서 인간의 욕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애플 아이폰을 만들어서 지금의 그 스마트폰의 퍼스트 무버로서 현재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빙산의 예를 들면 빙산은 대부분이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면 및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해할 필요성이 큰데요. 이것을 우리는
잠재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족하는 솔루션의 원천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되는데요. 그 솔루션은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중심 학문인데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욕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을 욕구를 가장 잘 표현된 프레임이 결국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인데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있게 되고요. 하위 욕구는 보통 성장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단계가 7단계로 있고 거기서 하위 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상위 욕구가 만족된다는 것이 메슬로우 욕구 7단계설입니다.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욕구, 사회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안에 인지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인간의 욕구에서 결핍을 만족시켜 줬을 때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5단계인 인지적 욕구부터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는 이게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잘 다니는 음식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리적 욕구로서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의식주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음식의 그 가지수가 많은데 저렴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는 이 음식점은 웰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피지컬 에비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환경적으로 보면 직접 재배해서 장을 담궈서 상에 오르는 그런 과정을 그 음식점에서 직접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욕구인데요.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주는 이런 것들이 그 사장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메릿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에 갔을 때 다시 뵙네요? 아니면 또 오셨습니까? 몇 분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보셨는데 또 오셨군요.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관심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음식점에 앉아 있는데 그 고객을 대하는 그 직원들의 그 어떤 태도에서 본인이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사모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상위 욕구로 자아실현 욕구를 한 세 가지로 또 나누는데요. 호기심 욕구, 그 다음에 심미적인 거, 자신감 이런 건데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점 주위에 뭔가 음식을 설명하는 정보가 많다든지 아니면 갤러리가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 호기심도 만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본인이 조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또 맛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맛이 더 좋을까 이런 호기심을 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심미적인 욕구도 만족시켜 주고요. 최상위에는 내가 이런 데도 올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주는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 음식점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한번 4차 산업혁명과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을 짓기 전에 먼저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과 헐츠버거 이 요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헐츠버거의 이 요인 이론을 다른 말로 위생 동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하위 욕구를 위생 요인이라고 보고요. 상위 욕구를 동기 이론으로 보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하위에 어떤 생리적인 것,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상위 욕구로서 동기에는 사회적 욕구, 존경, 지위,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한 4차 산업혁명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 헐츠버거의 위생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게 이것을 만족시켜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1차 산업혁명에서의 기계적인 생산, 2차 산업혁명에서의 전기적인 기반의 생산, 3차 산업혁명의 지식 기반 제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위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앞으로 있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은요. 인간의 그 어떤 동기 요인, 즉 자아실현 욕구라든지 존경을 받고 싶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창의 기반 지식 제조업이 앞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헐츠버거 이론에 의하면 1단계, 2단계를 우리는 위생 요인이라고 하고요. 3, 4, 5, 6, 7 즉 이 상위 욕구를 어떻게 보면 동기, 인간의 동기를 만드는 동기 요인이라고 하면 이 1, 2, 3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하위 욕구인 위생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마케팅
아니면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창업, 창직 이런 쪽은 결국은 창의 기반 지식 제조업이 인간의 욕구, 상위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가장 적합한 어떤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보시면 하위 욕구는 기존 대량 생산 중심의 6차 산업이 이제 되는 건데요. 거기엔 제조업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 인간의 상위 욕구인 이 자신감, 자존감, 소속감은 창의적 지식 제조업이라는 형태로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미래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기도 합니다. 헐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카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노 모델을 통해서 헐츠버그가 이 요인 이론, 위생 동기 이론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카노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은 수평축으로는 완전히 구현된 것, 구현되지 않은 것, 그리고 수직축으로는 고객 만족, 그 다음에 불만족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감동 요인, 그 다음에 선형 기능, 그 다음에 필수 기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감동 요인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적었을 때는 작았을 때는 만족도에는 어떻습니까? 불만족 요인은 없지만 이게 완전히 구현되면 될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그 반면에 완전히 구현됐지만은 만족도는 더 높아지진 않는데 이게 구현이 되지 않으면은 불만족이 급격하게 커지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구현도가 만족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구현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감동 요인으로 보니까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 그리고 헐츠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상위 욕구들은 어떻게 보면 감동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필수 기능들은 하위 욕구이자 헐츠버그에서는 동기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 그리고 인체 지각 체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그 구매 처리 과정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정보 처리 과정이고 그리고 인체의 지각 체계 과정과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각 체계를 보니까 크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의해서 이제 의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 그리고 지각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의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인체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의식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이 감각기관에서 의식하지 않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무의식 영역이고요. 이 감각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어떤 인지 능력에 의해서 이 감각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정보가 무의식으로 더 많이 입력이 되고요. 그게 이 우리의 그 뇌의 그 눈 밑에 있는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이 시상하부는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욕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상하부에서의 욕구를 가지고 결국은 행동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시상하부
욕구에서 이 욕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어떻게 보면 편도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대뇌피질로 가면 기억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도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결국은 호르몬을 관장하는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 형태로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자율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사람들이 이제 지각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영역이 1차 운동 감각 영역인데요. 보면 청각, 시각,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경험 법칙, 즉 생각의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지된 영역에서의 것은 이 해마, 즉 이 사람의 말하면 이 단기 기억 장치에 기억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계속 리허설이라고 해서 반복이 되면 이게 각인이 되는 게 장기 기억 장치인 대뇌피질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인간 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에서의 그런 욕구의 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걸 한번 인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인간의 신체 구조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하위 욕구인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는 파충류의 뇌, 즉 뇌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척추를 따라서 제일 처음에 뇌에 접목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숨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뇌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생명의 중추입니다. 여기서는 호흡부터 어떤 이렇게 온도 조절 그리고 또 뭐 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욕구라든지 이 존경,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거는 이제 동물의 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간뇌라고 하는데 변연계라고 하는데요. 원초적인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중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면은 침팬지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위계 질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회적인 동물, 이런 동물들은 전부 다 이런 인간뿐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사회적 욕구와 어떻게 보면 존경,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자아실현 욕구로서 인지적 욕구, 즉 호기심, 그리고 심미적 욕구, 미적 감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아실현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차적인 욕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대뇌피질, 고차적인 사고의 중추인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위 욕구로서 동물이 없는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학문인데,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헐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 인간의 욕구가 어디서 발로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교, 철학 뿐만이 아니고 과학이라든지 의학 쪽 이런 부분까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떤 문화, 창업, 마케팅 관점에서 좀 더 남들과 차별화된 깊이 있는 어떤 접근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